혹시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오라클 PLSQL에서 연관 배열은 그 변수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비어 있는 배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키 밸류 상태로 연관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표기화를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에 그런 걸 질문하셨는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신 다음에 이렇게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그런 방법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파이썬을 공부하시면은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ames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스컵, 뭐, 7600 킹이라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네. 이게 키 밸류를 저장하는 타입이거든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라클, PLSQL에서는 연관배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한데, 연관배열에서는 이런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배열이 가지고 있는 count, first, last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연관배열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죠? 첫 번째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last도 마지막 인덱스를 주는 거지, 마지막 값을 주는 건 아닙니다. 값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값을 찾으실 때는 연관별 이름 쓰시고 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를 주시면 그게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반복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실 수 있어요. 반복문과, 반복문과 그 컬렉션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 읽기라고 할까요? 읽기. 비긴 엔드 안에서 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복문 중에서 while 반복문이 있었어요. while 다음에 조건식을 쓰죠. 자, 이거 하기 전에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declare로 갈게요. declare로 가셔서 그 연관 배열의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할게요. 인덱스를 키라고 저는 그냥 변수를 키라고 할 거예요. 키라고 할 거고, 자, 우리는 이 vnames라고 하는 연관 배열이고요. 연관 배열은 assoc arr이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assoc arr이라고 하는 타입은 인덱스가 무슨 타입이죠? 인덱스가 PLS 인티저, 정수 타입이죠. 그럼 키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해야 될까요? PLS 인티저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이 키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냐면 vnames라고 하는 연관 배열의 인덱스들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키라고 하는 변수에 7788이라고 하는 정수나 혹은 7600이라고 하는 정수들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vnames는 어속 arr이라고 하는 타입이었고 어속 arr이라고 하는 타입은 인덱스가 pls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니까 당연히 무슨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pls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키에다가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vnames.first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 저장하다는 콜론 등호. 네, 콜론 등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연관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를 변수 t에 저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first가 없으면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이 first가 null일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은 키가 is not null인 동안에예요. 키가 null이 아닐 때, 키가 null이 아닐 때. 반복만 할 때는 룹이라고 하죠. 루프라고 하죠. 그리고 루프 끝날 때는 and 루프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반복할 코드들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못했군요.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예요. 키가 널이 아닌 동안에. 키가 널이 아닌 동안에 반복하겠다. 자, 어떻게 반복하면 될까요? 일단 값을 찾으면 되죠. 그죠? 자, 출력을 할게요. dbms output 점 put line 하고서 키 값을 먼저 출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콜론을 쓸게요. 그 다음에 값을 쓸게요. t 옆에 값을 쓰겠습니다. 값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names 바로 인덱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는 아까 first에서도 살펴봤듯이 여기에는 76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겠죠? 널이 아니니까 반복문 시작해서 7600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키와 7600이라고 하는 키와 7600 키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 받아서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키 다음에 있는 키를 찾아야죠. 맞아요? 첫 번째 키에 대해서는 값을 찾아서 출력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그 다음 인덱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인덱스를 찾는 함수가 뭐라 그랬죠? next, vnames, next 여기다가 뭘 주면 된다? 키를 주면 된다죠. 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키라고 하는 인덱스 다음에 있는 키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변수 뭐에 저장하겠다? 변수 키에 저장하겠다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루프를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루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7600 다음에는 무슨 키가 있었을까요? 7788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7788은 널이 아니죠. 널이 아니죠. 그럼 안으로 들어오겠죠. 안으로 들어오면 7788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788 다음에 키를 또 찾겠죠. 7788 다음에 있는 키는 7889겠죠. 그죠? 그 7889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또 역시 널이 아니죠. 널이 아니면 7889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7889 다음에 있는, 자, 인덱스 순서가 이거예요. 7600, 다음에는 7788, 그 다음 요거 다음에는 7889, 요런 순서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는 인덱스가 없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요 다음 인덱스를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은 널이란 말이에요. 널이니까 올라갔을 때 키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죠. 이때 루프가 끝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정말 그런지. 아, 네. 네. 실행해 보시면 돼요. 자, 원하는 대로 출력됐죠. 7600에는 킹이 들어가 있고, 7788에는 스컷이 들어가 있고, 7889에는 홍길동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되세요? 네. 이 코드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는 두 가지 함수를 이용을 세 가지 함수를 이용했죠. fir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두 가지군요.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 키를 가져오고, 그거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연간 배열, 괄호, 그리고 키값, 인덱스를 써주시면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연간 배열인 경우에 인덱스가 정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정수인 경우들이 많고, 특별한 경우에는 문자열들을 인덱스로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습해 볼 거는 이런 걸 연습해 볼게요. 일단 디클레어부터 먼저 할까요? 디클레어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클레어, begin, end.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문자열을 인덱스로 갖고 문자열을 인덱스로 갖고 정수를 정수를 값으로 갖는 값으로 갖는 연관 배열을 선언하려고 해요. 인덱스의 역할은 배열에서 인덱스의 역할은요.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키인 거죠. 키가 있으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게 키 하나에는 값이 하나만 매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덱스가 꼭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1, 2, 3 하고 그 매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보통은 1번 뭐 홍길동 뭐, 뭐 김길동 2번 뭐 이길동 뭐 3번 박길동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인덱스가 되고 인덱스는 겹치면 안 되겠죠. 음. 같은 값이 중복되면 안 되겠잖아요. 똑같은 3번에 뭐 홍길동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어. 인덱스의 역할은 매칭되어져 있는 값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인덱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절대로 겹치면 안 돼요. 겹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순서를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수. 정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이름 같으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이름을 키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면 번호는 겹치지 않도록 유일하게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번호와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그러면 학생 한 명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연관 배열이에요. 연관 배열인데 반대로 문자열을 중복되지 않게만 사용하면 역시나 문자열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값은
정수인데 정수는 겹쳐도 되고. 실제로 그런 그 배열도 많아요.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예도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인덱스가 중복되지 않는 인덱스가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이고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값들이 숫자로 되어져 있는 그렇게 키 밸류 매칭되어져 있는 그런 타입. 메뉴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판 보시죠. 아니면은 뭐 식당도 좋고 아니면은 밑에 커피숍에 있는 커피숍의 메뉴판 보셔도 돼요. 음료 이름이나 음식의 이름들이 겹치는 거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음료의 이름이나 음식의 이름들은 문자열인데 겹치지 않으니까 그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음료 옆에 있는 가격들은 같은 가격, 음료가 달라도 같은 가격이 있을 수가 있죠. 걔네들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문자열을 인덱스로 갖고 값을 정수로 갖는 연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선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어쏘, AR라 이렇게 할게요. 연관 배열은 테이블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테이블이다라고 선언하고 무엇을 갖는다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is table of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정수를 값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is table of 다음에는 타입 이름을 뭐라고 쓰면 돼요? 자, PLSQL, 인티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by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 by 다음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바참. 길이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문자열을 인덱스로 갖고 정수들을 값으로 갖는 테이블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연관배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관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게요.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요, 메뉴라고 할게요, 메뉴. 메뉴는 어쏘, 어레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어쏘, 어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타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타입의 이름이 되는 거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 위치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연관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에는 연관 배열 이름, 이게 연관 배열 이름이죠. 그 다음에 키값. 자, 키는 무슨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문자열.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열 이렇게 쓰셔야 되고, 저장할 때 값은 무슨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정수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어, 우리 커피로 할까요? 커피 종류로 할까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얼마인가요? 1,000원이라고 할까요? 네, 1,000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아메리카노는 1,000원이다. 키, value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떼도 있겠죠? 라떼는 조금 비싸다고 할까요? 1,500원? 이렇게. 뭐, 또 있을 수 있죠. 또 뭐 있나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카푸치노랑 라떼랑 차이가 뭔가요? 거품이 더 많은 거? 네. 얘는 같은 가격으로 할까요? 음. 인덱스는 겹치면 안 돼요. 그죠? 인덱스는 겹치면 안 되지만 값들은 겹칠 수 있어요. 그죠? 라떼랑 카푸치노가 같은 가격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메뉴. 뭐 무슨 에이드 종류도 있겠죠. 에이드는 2,000원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연간 배열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봤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시냐면 이 V 메뉴라고 하는 연간 배열의 값들이 제대로 저장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자, 반복문을 사용해서 어, V 연간 배열 V 메뉴가 있죠. V 메뉴의 데이터, 어, 데이터를 키 그리고 값, 그러니까 인덱스와 값, 키 값을 값들을 출력을 해보세요.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만들어 드렸으니까. 반복문 코드는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별도의 변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디클러에서 더 선언하시면 되고요. 퍼스트 키가 뭐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나다라 순서일 테니까 라떼가 정렬해 보면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 아메리카노일 거고요. 그 다음은 에이드, 아마 마지막이 카푸치노. 네, 그런 순서로 출력이 될 겁니다. 키값으로 자동으로 정렬돼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볼게요. 자, 이 키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아메리카노라든가 라떼라든가 이런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어, 연관 배열의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뭐, 인덱스라고 쓰셔도 좋고요. 키라고 쓰셔도 좋고,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좋아요. 타입은 지켜주셔야 돼요. 타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고, 인덱스는 무슨 타입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바차2 50바이트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럼 키의 타입은 바차2 50바이트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키에 그 첫 번째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는 언제 넣어주셔야 되냐면 값들을 다 넣은 다음에, 그죠? 값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키에는 저장하겠다 v 메뉴의 첫 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하는 조건은 널이 아닐 때, 그죠? while 키가 is not 널일 때 루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nd 루프를 끝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해야 될 일은 일단은 키가 한 번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일단 키가 한 번 저장이 됐으니까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같이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dbms output put line 그 다음에 키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할게요. 콜론으로 구분하고 밸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연관 배열 이름에서 키 값을 아규먼트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키를 찾아야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키를 하기 위해서 키에다가 키의 값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하시냐면 v 메뉴 점 넥스트가 있어요. 현재 현재 인덱스의 그 다음 인덱스란 뜻이죠. 얘가 현재 인덱스의 그 다음 인덱스. 그거를 다시 키에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실행하시면. 네. 어, 라떼부터 나와요. 그죠? 라떼 1,500원, 아메리카노 1,000원, 에이드 2,000원, 카푸치노 1,500원. 우리가 저장할 때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에이드 이런 순서로 저장을 했지만 그 연관 배열의 내부에서는 그 키들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죠? 음. 자, 연관 배열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관 배열은 영어로는 associative array 또는 index by 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is table of 그 다음에 value의 type, index by, index의 typ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 키와 value의 쌍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index는 정수나 문자열만 가능하고요. 저장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어요. 테이블의 로우 타입도 가능합니다. 테이블의 로우 타입도 가능해요. 그런 예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변수가 딱 선언되잖아요? 값을 저장하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인덱스 값, 인덱스 값, 인덱스 값 이렇게 하면서 몇 개든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연관 배열의 크기를 늘려주겠다 이런 메서드 호출하는 거 없어요. 그죠?
밑에서도 보시면은요, names라고 하는 연관 배열을 선언해 놓고,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이런 식으로 저장했어요. 그죠? 그냥 저장할 때마다 카운트가 늘어나요. 처음에 선언되어 있을 때는 카운트가 0이었다가, 한 개를 저장하면 카운트 1, 두 개를 저장하면 카운트 2, 세 개를 저장하면 카운트 3,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 배열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이게 연관 배열이야. 연관 배열. 여기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선언됐을 때는 데이터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런 연관 배열이었다가 키, 밸류, 키, 밸류. 그러니까 메뉴 이름, 가격, 메뉴 이름, 가격. 이렇게 저장을 할 때마다 카운트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이게 연관 배열이에요. 이게 연관 배열인데, 자, 컬렉션의 두 번째 타입이 있었죠. 컬렉션의 두 번째 타입은 V-array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습니다. V-array. V-array는 뭐를 줄여서 만들어진 키워드냐면 variable size array. variable size에서 V, 그 다음에 array에서 array 이렇게 만들어진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가변 길이, 길이가 변할 수 있는 배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길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 길이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연관 배열과 다른 점이에요. V-array는 연관 배열과 다르게 길이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요, V-array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요. 인덱스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고 연속된 정수를 인덱스로 가져야 돼요. 이게 그 연관 배열과 다른 점. 첫 번째 연관 배열과 다른 점이에요. 연관 배열은 연관 배열은 정수도 인덱스가 될 수 있었고 문자열도 인덱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를 인덱스로 갖더라도요. 1, 2, 3, 4 이렇게 연속된 정수들만 갖는 게 아니라 1, 2 하다가 갑자기 10, 20, 뭐 갑자기 100, 200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비연속적인 정수들을 인덱스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V-array는 무조건 1부터 그냥 순서대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자동으로 매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연속된 정수를 인덱스로 가질 수가 있고요. 값들은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는 역시나 제한이 없어요. 네. 저장하는 값의 타입은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연관 배열과 같은 점이죠. 이건 연관 배열 같은 점입니다. 자, 연관 배열과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가변 길이라는 이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V-array는 V-array는 선언할 때 선언할 때 배열의 최대 크기를 지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variable size, 길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언할 때 지정된 크기 안에서 길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크기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V-array는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야만 되고요. 반드시 지정해야만 되고 어, 그리고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들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초기화가 되어진 값의 개수가 그 배열의 최대 크기보다 작다면 크기를 늘릴 수도 있어요. V 어레이의 크기가 V 어레이의 크기가 그 길이 크기 또는 길이 같은 말이에요. 우선은 길이 길이가 지정된 최대 크기보다 작다면 지정된 최대 크기 선언할 때 지정된 최대 크기보다 작다면 그 크기를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다. 근데 늘리는 게 어느 한도 내에서만 늘릴 수가 있냐면 지정된 크기 안에서만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바뀔 수 있어요. 카운트가 원소의 개수죠. 카운트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베리어블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항상 지정된 최대 크기 안에서만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를 늘려야지만 새로운 데이터들을 더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예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선언하는 문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변길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is라고 쓰겠죠. 그죠? 레코드면은 is record, 연관 배열이면은 is table, v array면 is v array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연관 배열에서는 is table 다음에 뭐라고 썼었어요? is table of를 썼었죠? 왜 of 다음에 뭘 썼었어요? 데이터의 타입을 썼었죠. 무엇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냐 이걸 썼었잖아요. 가변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값의 타입이 제한이 없죠. 어떤 타입이든지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저장하는 건지 문자를 저장하는 건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값의 타입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인덱스의 타입을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이걸로 끝이에요. 자, 연관배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을 연관배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관배열은요, 이렇게 선언해요. 타입, 그죠? associate array,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is table이다 라고 쓰죠. 그 다음에 of,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index by 정수, 인덱스를 갖는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응? 연관 배열인 경우에는 is table of 그러면서 문자열을 저장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덱스는 정수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근데 V 어레이는 뭐만 있으면 돼요? 무엇을 저장하는 어레이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인덱스 바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인덱스 바이가 필요 없냐면 문법에서 이 부분이 왜 필요가 없냐면 V 어레이는 다른 타입의 인덱스는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부터 연속된 정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그 가변 길이 인수와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연관 배열은 is table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V array는 is V array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of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무슨 타입을 저장하는 건지 값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타입은 다 타입으로 시작합니다. 타입 is record, 타입 is table of, 타입 is varray o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법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패턴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VArray에 대한 개념만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